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 그리고 이제 대인배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퀀텀 라이프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하킴 올루세이라고 한 저자가 말했어요. 이 마음이 복잡할 때 주변을 샌다. 이 너드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행동에 대한 언급은 이 책을 읽은 지 꽤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 떠올라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탁월한 방법이고요. 이게 명상의 한 종류랑도 닮아 있어요.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났거나 이 화가 나는 일을 만났을 때 단전 밑에서부터 끌어오는 화가 참아지지가 않죠. 이 화를 참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깨닫거나 집중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즉각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주변을 세는 거예요. 이 체벌이 금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 12가지 인생 법칙의 저자 조던 피터스가 말했어요. 때려라. 이 사람은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되려 아이를 망쳤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의 책 챕터 5에는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체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다소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즉각적이고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죠. 어떤 일에 집중을 하다가 이제 불현듯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고개를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손바닥이 두툼한 곳으로 두개골을 이렇게 때려요. 스스로 몰입된 잘못된 방향을 타개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분명 은은하고 자유롭고 이러진 않지만 즉각적이고 확실하죠. 스스로 몰입되어 있는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는 것도 중요한데 바로 주변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거 기다리세요? 누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 물음에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는 어떤 아이를 보면서 제가 대답을 기다렸거든요.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꽤 늦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다리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에 아이의 눈을 쳐다보고 그냥 마냥 기다리기에는 이 마음속에 되게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회오리를 쳤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여기에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야 뭐해 대답 안 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를 이제 목구멍으로 이렇게 막 치솟아 올라오는 것을 이제 막아내야 되죠. 이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막는 것처럼 무기력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아이 뒤에 꽂혀있는 책장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눈동자를 가장 왼쪽으로 돌려서 이 책을 세는 거예요.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이렇게. 이 대략 30권 정도를 셌을 때쯤에 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이 모습을 이 주변에서 보기 굉장히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참을성 있는 어른으로 보여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기다림 이렇게 느껴지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라는 미끼를 던져놓고 이 낚시 바늘을 강물에 담궈둔 상태에서 그냥 스마트폰 몰입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이 그냥 낚싯대에서 꿈틀꿈틀 입질이 오면 그때서야 낚싯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주변을 세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자기관리 방법인데요. 누군가랑 대화를 하다가 분명 뱉고 나면 이 후회할 거라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눈을 막 찾는 거예요. 이 뭘 세야 될지. 그러면은 이 벽에 붙어있는 타일의 개수일 수도 있고 보도블럭 개수일 수도 있어요. 요거를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세는 거예요. 세다 보면은 우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있던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날인가는 이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 둘 셋 넷 세고 있었는데 잠깐만 내가 이거 세서 뭐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세는 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에 의미를 찾고 나면 숫자를 세서 얻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이거 뭐하러 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 상황에 몰입을 해요. 그러면은 다시 또 생각이 들어요. 잠시만, 화를 내는 건 또 뭔 의미가 있지? 숫자를 세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 최소한 이 숫자를 세는 거는 상황을 악화시키진 않아요. 근데 이 화를 내는 거는 혹은 재촉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상황을 악화시키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할 거면 더 이상 나아지지 않더라도 악화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쿵짝이 잘 맞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얄미운 사람도 있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요, 답답한 사람도 있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모두 상대할 필요는 없고 상대를 해야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킴 올로세이처럼 그냥 주변을 세면 돼요. 이 방식은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사람과의 갈등은 되게 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잔소리가 많은 사람 옆에서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고역이죠. 근데 이 고역이라는 것 또한 따지고 보면 물리적인 접촉 없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성대를 떨어서 만들어낸 울림에 혀랑 입술을 통해서 바람 모양을 결정시키고 그게 달팽이 관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떨면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거는
소리라는 것보다 의미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는 그냥 상대의 눈을 깊게 쳐다보고 상대방의 속눈썹 개수를 세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나라님도 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속으로 숫자를 세던 욕을 하던 5만 가지 상상을 하던 요거는 나만의 자유고,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이걸 보자면 그냥 적절하게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처럼 보여요. 배우분의 우리가 상대를 변할 방법은 없어요. 변화시킬 수도 없고 변화시켜서도 안 되고, 근데 우리는 말로써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갈등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매년 초에 스스로 다짐했던 다짐조차 자기는 지키지 못하면서요, 자신이 하겠다라고 작정한 일조차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상대가 요구한 일을 한다는 것은 터무니가 없어요.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은 최대한 빨리 깨달아야 되고요. 상대로부터 변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최대한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저 상대의 말에 적당한 퍼포먼스를 해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제가 아이에게 신발을 신으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오른발에다가 왼쪽 신발을 신었다가 다시 빼고, 짝이 안 맞는 신발을 손으로 양쪽에 신었다가 빼고, 갑자기 신발까지 통통배 놀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거 지켜보고 있으면 이 속이 부글부글 거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속을 외면하고 그냥 가방에서 책을 탁 꺼내가지고 바닥에 탁 앉고 책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상황이 전도가 되는데요. 책의 내용에 몰입이 되면 아이들이 너무 신발을 빨리 신어버려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제 동생이 해줬던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청각장애인 부모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청각장애 부모님의 자녀가 굉장히 훌륭하게 컸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청각장애 부모님이 아이가 말하는 것을 알아채려고 아이가 말할 때마다 이 눈을 마주치고 입 모양을 뚫어져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아이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입을 쳐다봐야 됐던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아이가 칭얼대는 짜증에 동요되지 않아서 이 평온한 마음으로 아이를 대해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이유야 어찌 됐던 간에 표면적으로 그랬다는 것은 몹시 중요해요. 이 단명한 예술가들을 보면은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과 일맥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더 이상 알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인간은 그것을 신격화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날씨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의 영역이었죠. 근데 인간이 많이 알게 될수록 이게 그저 자연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버렸어요. 즉 인간은 자신이 잘 모를수록 그것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분하게 상대와 상황을 진정시키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겉으로는 꽤 완전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스스로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고 남의 눈에서 대인배처럼 보여지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